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몰카를 단속하는 여성 청소년과 소속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여성 민원인들을 찍어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는 공무원이 몰카를 찍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대생이 술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 적발돼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를 몰래 촬영하다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여성들을 몰래 찍어온 30대가 아파트 옥상에 숨어서 오피스텔에 사는 20대 여성을 몰래 찍은 공공기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국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 2015년, 16년도부터 한국에서 여성 문제나 페미니즘이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가 되어서 당시에 그런 관련된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미투 이후의 피해자들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플러스 사이즈 모델, 그리고 불법 촬영 문제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당시에 한국에서 불법 촬영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서 저도 기자로서 관련 전문가들도 만나고 활동가도 만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관련 이슈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해왔어요. 그리고 피해자분도 만나서 어떤 피해를 입었고 경찰한테는 어떤 도움을 받거나 받지 못했는지 이런 얘기도 직접 들었어요. 불법 촬영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을 해서 유포를 하는 거를 말을 하는데, 불법 촬영 문제가 이렇게 커지기 전까지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그게 범죄라는 인식은 당연히 없었을 뿐더러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남자니까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생하셨어요.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 그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한동안 불법 촬영 관련해서 뉴스도 나오고 이슈가 많이 되면서 네.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불법 촬영물들을 확인해 보라고 공지를 주셨고 어떤 리스트들을 받아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URL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이게 뭐 제가 뒤져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홈페이지 첫 번째 화면에 딱 이렇게 제가 있었어요. 4개를 찾았는데 조회수가 20만 회, 뭐 10만 회 막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20만 조회수인 영상은 그 제가 확인하기 한 4일 전에 올라온 영상이었던 거예요. 거기 진짜 수많은 여성들, 영상들이 진짜 많았어요. 막 화장실에서도 볼일 보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고, 뭐 이제 성관계하는 영상도 찍혔고, 막 지하철에서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찍혔고, 그 이후로 그 집에 사는 게 진짜 너무 무섭다고 해야 하나? 제가 서울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도 그냥 너무 무서워서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지방에서 부모님이랑 살면서 그냥 서울로 통학을 하게 됐고, 저 나름대로 뭔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이후로는 어떤 공중 화장실을 최대한 안 가려고 하고, 평소에 갈 때는 제가 마스크를 챙겨 다녀요. 그래서 너무 급할 때는 마스크로 그냥 얼굴을 다 가리고 볼일을 보거든요. 뭔가 이거 피해자한테 입증사실 전달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공감하고 이해했지만 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특별한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겪어보니까 이게 나도 겪을 수 있고 우리 가족도 겪을 수 있고 그냥 엄마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취재를 하면서 활동가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놀랐던 거는 그분은
여러 번 것들도 어딘가에 촬영된 게 돌아다니고 있을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 정도여도 내 거는 없겠지. 그냥 남의 얘기일 것이다. 제가 서울에서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독립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굉장히 불편해 하셨는데 특히 엄마랑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갔던 게 저희 친오빠는 사실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가장 걱정했던 거는 제가 여자니까 혼자 나가서 사는 게 좀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결국에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그 동네 자체도 뭔가 걸어 다니기도 좋고 굉장히 마음을 되게 붙인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좋아했던 그 집에서 3개월을 채 못 살고 나와야 됐어요. 그 집은커녕 그 동네에 더 이상 발을 들일 수조차 없게 되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자주 뵙네요. 또 뵙네요. 가보는 가고 이것도 집어넣고. 네. 그날도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온 평범한 날이었어요. 저녁을 해먹고 씻고 자려고 누웠을 때였는데요. 새벽 1시쯤인가 누가 초인종을 정말 마구 누르더라고요. 정신없이 나가서 문을 열었는데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누군가 밖에서 이 건물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인지 확인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경찰관이 카메라에서 한 7, 8초 정도 되는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보자마자 딱 저라는 걸 알아차렸고 그래서 저를 피해자로 특정을 하셨는데 저희 집에서 한 300~400m 정도 떨어진 6층 건물 옥상에서 한 남성이 최소 2주 정도 저를 촬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옆 건물에 사는 한 여성분이 본인이 찍히는 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거기에 찍힌 영상이나 사진을 보니까 그게 저희 건물인 거예요. 저희 집 창문이 크게 확대가 되어서 꽉 차 있었고 제가 막 샤워를 하고 나와서 아직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서성거리거나 아니면 뭔가를 주우려는 듯이 허리를 굽히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경찰이 가고 저는 당연히 그날 밤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모든 게 현실이었다? 꿈이 아니었다? 라는 생각에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가해자가 지금 어딨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가해자는 지금 유치장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만 해주더라고요. 집에서 범죄를 당해서 거기 있는 것도 너무 무섭고 집 밖에 나가면은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를 알아보고 어떤 해코지를 할까봐 너무 무섭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밖에 나갈 일 있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경찰이. 그게 제가 경찰과 한 거의 첫 통화였어요. 그 당시 제 말로는 여성분하고 싸워서 우연찮게 올라갔는데 그때 보여서 단지 자기는 호기심에서
줌으로 땡겨서 보기만 했고 찍은 것은 아니고 그걸 땡기기만 했던 거고 족폭은 아니고 직업도 일단 있고 올해 10월달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깨끗한 것 같았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제가 어디 사는지도 알잖아요. 그런 그러더라고. 사람을 바로 집에 보냈다는 거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하다가 뭐 그 사람이 와서 저희 집에 와갖고 뭐라도 하면 그때 와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니 경찰관님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어야지. 네, 저는 경찰관은 법적 근거에 있어서 제가 임의적으로 법을 창설해서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피해자가 그렇더라도. 그렇게 일이 있은 후에 다시 저는 또 다른 동네 부동산 찾아가서 집을 찾아보는데 사실 이제는 어딜 가야 제가 안전한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살았던 집이 22층이었는데도 저는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예 내가 뭔가 지하로 들어가서 어둠 속에서 살아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집을 찾는데도 사실 너무 안전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진짜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공중 화장실을 쓸 때도 뭔가 구석구석 둘러보면서 뭔가 구멍이 있는지 이런 걸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지하철에서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도 일일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항상 긴장 상태에서 살았어요. 오빠가 그쪽에서 하는 걸 내가 이렇게 잡아주면서 보고 내가 만약에 못 끼면 오빠가 와서 끼워주면 되잖아. 또 이거 잡을게. 오빠 그쪽 해봐. 오, 소리가. 잘 잡고 있어? 든 거 같은데? 좀 떨어지면 안 돼. 네, 물려 있어. 물려 있어? 됐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어둡네 많이. 괜찮은 거 같아.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의식 없이 놀이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가해자가 남성이고 이미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면 이거는 젠더 의식적인 면에서 저희가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는 부분입니다. 소위 이제 국민 시리즈라고 불리는 어떤 국민 시리즈다 또는 그렇게 이제 뭐 무슨 여 해서 그렇게 나온 것들은 남자들 열에 7, 8 정도는 알고 있을걸요? 좋아요 누르고 서로 공유해 주십시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저 여자는 불쌍하지만 찍어주셔서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뭐 여자가 너무 얼굴이 과도하게 드러났다거나 아니면 그 영상의 상황 자체가 되게 심각한 조금 수위가 높은 그런 것들이면 보고 나서 그냥 낄낄대면서 야 이거 여자 큰일 나겠는데 뭐 끝났다. AV라고 하는 건 포르노 같은 건 일종의 스크립티드 쇼잖아요. 근데 그거랑 달리 실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흥분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업적으로 제작된 거는 뭔가 그러니까 일하는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배우가 누구든지 간에 짜고 치는 건 싫다. 짜고 치는 고스톱은 싫다. 정말 자연스러운
진짜 리얼이 좋다. 나는 보는 입장이고 저 사람 보여지는 입장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권력과 폭력? 그런 쾌감이 아닐까 싶긴 해요. 당시에 제가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언론 보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한국 언론이랑 외신이랑 다 도로도로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TV로 나오는 굉장히 큰 언론사랑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익명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랬는데도 제가 무서워서 모자 평소에 잘 쓰지도 않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머리를 한 올 한 올 다 넣어서 그렇게 나갔었어요. 그렇게 집에 바로 보내면 증거인멸에 우려도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러면은 자기가들이 뭘 해주길 바라냐고. 또 B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이 아직 압수되지 않아 일부 증거가 훼손됐을 가능성도 인정하면서 조만간 관련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언론사에서 아침 뉴스로 제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점심시간도 되기 전에 경찰에 꽤 높은 직위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보기도 저 같았으면 현행범 체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여기 이제 뭐 그때 뭐 새벽 시간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뭐 저희도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이유를 대긴 하는데. 이거 놀면 놀라셨어요. 제가 이거 그 보고서 보고는 아이고 이건 뭐 우리가 완전히 잘못했는 건데. 네네. 집에 있는 핸드폰, 하드디스크, 카메라, 캠코더, USB, 노트북 뭐 싹 다 전부 다 저희들이 압수를 했습니다. 인근으로 가기만 하면은 전부 이제 그대로 체포하겠다. 네네. 경고를 했고요. 왜 이런 케이스에만 집중을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얘기들은 왜 들어주지 않고 나한테만 이렇게 전화해서 정말 죄송하다, 더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저한테 되게 약간 특별 대우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던, 머물고 있던 동네들 주변에 몇 시간마다 순찰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한테 해주니까 언론에 보도할 여유가 없었던 피해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운이 좋은 건가? 이렇게 해주는 것에 나는 감사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꽤 오랫동안 굉장히 깊게 불법 촬영에 대해서 취재를 해왔고 많이 조사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피해자가 되고 보니까 정말 그 순간에 모든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경찰이 뭘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이 사법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회나 언론이 피해자를 보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수사를 계속 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그 사람이 어떤 뭔가 내 영상 이런 거를 본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찰분이 제가 주택을 살았는데 오셨는데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때 경찰분께서는 이제 계속 문을 열어놓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좀 저는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그 영상 속에서 제 성기와 가슴이 노출된 걸 캡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음란물이라는 걸 입증하라는 거네요. 피해자 스스로. 본인인 걸 또 입증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했고 저는 남자 경찰관이 이제 수사를 담당하셨는데 저한테 이제 그 뭘 보여달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사진? 캡처한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셨나? 또 개인 핸드폰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좀 저는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보내달라고 네, 개인 했어요? 갖고 다니시는 핸드폰. 근데 이분들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당하고 몰카 범죄를 그리고 신고를 하면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신 그 상황이 100% 일치가 되면서 그 상황이 또 일어나요.
제가 용의자 2명을 이제 지목을 했고 그분들의 연락처도 넘긴 상황이었어요. 증거가 부족하대요. 그분들을 잡을 증거가. 그러면 그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아예 조사도 안 받았어요? 네. 저 같은 케이스는 증거물을 가지고 찾아온 경우잖아요, 경찰이. 근데 은수님 케이스를 듣고서는 저는 너무 놀랐던 게 왜 피해자한테 알아서 조사를 하라고 하지? 그건 경찰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지영 씨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이번 주 중으로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네. 저 말고 또 다른 뭔가 찍힌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 네. 제가 더 이제 지영 씨한테 수사 상황에 대해서 너무 세밀하게 네. 말을 하는 것도 이거에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제가 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다른 여죄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네. 그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당연히 지영 씨 사건도 있지만 네. 그와 더불어 이렇게 압수를 했더니 다른 게 네. 더 나와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거랑 지영 씨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촬영을 했다라는 건으로 제가 영장을 신청을 한 거거든요. 몰래카메라 범죄가 근절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화장실 몰카 영상이 워낙 많이 떠돌다 보니 작은 구멍 하나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이 구멍을 막는 안심 키트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이 문화 자체가 몰카에 대한 범죄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경찰관들도 일부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요. 사이버 범죄이기도 하지만 성폭력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는 저희 경찰관의 젠더 감수성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잃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없잖아요. 대부분의 불법 촬영 범죄 관련 형량이 벌금으로 그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는다 하여도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잠재적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좀 무뎌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잡힐 거라는 생각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죠. 처벌도 가벼울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냥 남성들 사이에서는 여자랑 잤다. 내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면 와, 씨, 너 진짜 대단하다. 과시의 대상이었지. 과시의 대상. 불법 촬영 사건이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주목을 받게 된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2018년 5월에 한 대학의 남성 누드 모델이 휴식을 취하는 중에 한 여성이 그 모습을 찍어서 온라인에 유포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의 특이했던 점은 다른 불법 촬영 사건들과 달리 남성이 피해자였고 여성이 가해자였던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경찰은 굉장히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면서 많은 인력을 투입을 했어요. 수많은 여성 피해자들, 그리고 제가 피해자로서 느꼈던 점은 그동안 경찰에 불법 촬영 피해를 가지고 가면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 증거를 가져와라,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들어왔었는데, 나아가서 언론 같은 경우에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가해자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경찰서 앞에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든지, 이번 사건은 정말 뭔가 연쇄살인범인 것처럼 굉장히 흉악한 범죄인 것처럼 다루기 시작했어요.
지난 10일 남성 모델의 누드 사진 유포가 신고된 지 6일 만에 여성 모델 안모 씨가 체포됐습니다.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 신청, 그 다음 날에는 바로 구속됐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비교적 신속한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 시작한 여성들은 뭔가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경찰은 수사를 할 수 있었고 가해자를 찾을 수 있었고 증거를 찾아서 검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거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된 거였어요. 여성 유죄, 남성 무죄, 성차별 수사 중단하라! 하는 놈도 하는 놈도 이해 없이 자살자가 몇 명이냐 책임지고 보호하라! 이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서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6번의 여성 시위가 있었어요.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라는 이름하에 한국 역사상 여성들만 모인 시위로는 가장 큰 규모의 시위들이 2018년에 열렸어요. 불법 촬영 때문에 국민의 많은 여성이 수없이 죽어갔는데 이게 큰일이 아니고 뭐가 큰일입니까? 우리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라. 제 사건이 있은 후에 한 열흘 후에 8월 시위가 열렸어요. 그때도 취재를 하러 나갔는데 너무나도 더운 날이었는데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전국에서 버스까지 대절해서 모여서 목소리를 높였고 취재를 하러 걸어가는데 정말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시위 주최 측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수백 명의 여성들이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모여서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고 휴가를 내고 해가면서 시위를 주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참여를 한 사람들이었죠. 그 시위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꿨어요. 이거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네, 저한테는 정말로 그 수많은 여성들이 없었더라면은 저는 정말 외롭고 그냥 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제 앞에 있는 정말 그 많은 여성분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는 지난 8개월 동안 끊임없이 여성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성 혐오 없는 세상, 여성이 2등 시민이 아닌 세상, 여성이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길을 걸을 수 있는 세상을 바로 우리, 이 자리의 자매들이 만들어가고 있다. 불편한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검사가 지금 2년 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여요. 왜냐면 합의도 안 됐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만한 요인이 객관적으로 별로 없는 케이스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피해 사실을 알렸거든요. 근데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특히 남성인 친구들이 제게 처음으로 건넨 말들이 있어요. 네 남자친구는 어떻대? 너 결혼은 할 수 있어? 너 그 영상 아무도 너인지 모를 텐데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어때? 법과 제도들이 피해자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입법기관에 들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법과 제도에 성인지 감수성이 담길 수 있도록 또 여성들의 공적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은 목표가 생겼어요. 대학교 때 1인 주거 원룸에 살던 저는 불법 촬영 피해자가 됐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서 차 마시고 차 마실래? 커피 마실래? 난 차 마실래? 커피 안 마시고 싶어. 커피 안 마셔? 엄마야 차랑 그러면은 차 마시고 엄마는 차랑 커피랑 다 마시고. 엄마 나 이거 키위 못 자. 그때 내가 불법 촬영에 일이 있었을 때 엄마한테 내가 연락을 안 했었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한 대로 뭔가 걱정한 대로 뭔가 됐으니까 너 다시 집에 돌아와라 라고 할 게 난 제일 무서웠어. 그냥 그렇게 여자는 이래야 되고 뭐 이런 거 생각을 갖고 자랐던 엄마한테는 일단 모든 게 그게 엉망진창인 상황이었어. 그러면서 내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딸을 왜 이렇게 내보냈길래, 이런 거 이래서 이런 거를 당하냐, 이런 거에 대한, 엄마하고 너무 친한 친구들을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굉장한 인텔리층이 불법 촬영을 하다가 걸렸는데, 그 엄마 친구도 그 사람 너무 대단한 사람, 이런 너무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엄마가 거기서 대파말을 냈잖아. 그거 초범 아닐 거라고, 그게 어떻게 괜찮은 거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핸드폰에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찍혀 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내고 막 그렇게 분위기 싸하게 만들고, 엄마 사실 그런 거 잘 못하거든. 근데 엄마가 변한 거지. 그리고 사회를 주변에 보다 보니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야. 취재를 하고 뭐 이런 일을 막 앞서서 네가 막 하는 걸 보면서 그 한편으로는 너를 칭찬하고 싶은 생각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좀 짠하지. 짠하고. 엄마가 키웠어. 짠하고. 엄마가 너를 키워.